지금 대통령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중계하고 있는 저 업무보고 봤죠? 봐야 하나요? 안 봤어요? 소식은 듣고 있죠. 소식은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전 너무 좋아요. 이걸 법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중계를? 네, 질책 당하기도 하지만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닙니까?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너무 좋아 보였고 효능감이 쩔었습니다. 쩔었다. 네. 방송에 텐션을 올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나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한결이잖아요. 그럼요. 풀어주세요. 좋아요. 자, 쩔었다. 오늘도 네. 오후 1시 반부터는 보건복지부 또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중계가 됐고, 그리고 4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 등의 또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업무보고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오늘은 또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중에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 주권도 내실화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생중계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공무원들에게 있을진 모르나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언에 또 이어서 이제 오후 1시 반에 업무 보고에 돌입하면서 모두 발언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상해. 근데 이제 업무 자상은 얼마나 따뜻해요. 5년은 너무 짧다. 그거 자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진짜 모른다고 하면 그냥 품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깔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전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1분이라는 게 5,500만 분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저희가 뒤에 다를지 모르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처럼 자꾸 아마도 어쩔 것이다. 원래 이 일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빼앗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게끔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보고를 하다 보면 계속 이 내용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간 낭비다라는 걸 대통령이 냉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시작을 하면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만 허위 보고하지 말고 아마도란 표현 이런 거 쓰지 마라. 애매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옛날에 물어보면은 꼭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돼? 아마도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판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쌀로 밥 짓는 얘기 제일 싫어요. 방송에서도 우리 쌀로 밥 짓는 얘기하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쌀로 밥 안 짓고 떡도 만들 수 있고 뻥튀기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거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곡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탈모에 대해서 좋았어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건보 적용을 검토해보라라고 했더니 또 정은경 청장은 또 의사 출신이니까 이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아니 이거 생명만큼 중요한 거죠. 탈모 있어요? 여성들의 탈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봐.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 인상의 한 80~90%를 또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탈모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저 굉장히 오래 먹었거든요. 그래요? 저희 이제 그 DNA가 다 이제 그런 집안 어른들이 집안 외가친가 가릴 거 없이 저는 굉장한 저는 필히 나중에 곧 될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고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먹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20대 후반부터 좀 이른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취업 전선에 뛸 때 면접을 보거나 할 때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대통령이 딱 이제 직격을 해주는 순간 맞아요. 거기서 오는 효능감이 어떻다? 쩐다. 이런 느낌을 이제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수 분들은 또 이게 남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실 씨가 이제 탈모 치료제를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소수지만 이게 진짜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약을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죠. 진짜 그래요? 예? 왜냐면 제 전 남친이 그랬거든요. 전 남친이 어떻습니까? 진짜 탈모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성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 야. 아 원하셨잖아요. 예능. 좋아요. 네, 저는 좋습니다. 맞춤형 예. 게스트입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정보였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말이 정치권에서 매번 민생 하는데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일반인들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맞아요. 같을 때가 있어요. 떨어져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표현 썼지만 뭐 정말 되게 막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런 건 진짜 와닿거든요, 피부로. 네. 그렇죠. 내 삶이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게 생중계를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필터 없이 전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들은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그동안 관행이라고 그냥 넘어가면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걸 수면 위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다원시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요? 다원시스? 예, 그 코레일로부터 그 ITX 마음 열차를 수주한 회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그 150칸 가운데 30칸이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 23년 11월까지 납품 예정인 208칸 중에는 또 188칸이 납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납품 계약을 추가로 따내요. 2,208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계약금의 이 금액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 선급금을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뭐 개선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는 내용인데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보면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0% 줬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답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들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줘야 한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납기일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하고 거기다 선급금까지 이렇게 줘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라 세금을 어떻게 써먹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언급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너무 온당한 지적이고 이게 지금 열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정만 적용해가지고 다원시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저기 코레일 이쪽에서 철도공사 쪽에서 이런 업체들과 계속 뭐랄까 계약 연장을 해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보도를 보니까 이런 거는 개선을 필히 해야 되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그 남산타워 케이블카 예. 이거를 지적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 중에 그냥 의뢰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는 식으로 계약 연장 해왔던 거는 모두 전수검토하라는 식으로 전 들려서 네. 이런 건 지금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것들 그 중에 새어나가고 있는 국비가 얼마나 많으냐. 네, 이 회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허예요? 다르게 더 잘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철도 기차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세 곳밖에 없어요. 예, 뭐 현대로템하고. 기존에 두 개가 사실상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다원시스라는 곳이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경쟁력이 그렇죠. 좀 늘어날 수 있는 예. 효과는 있었는데 네. 문제는 새롭게 들어온 업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럼에도 벌어진 불구하고 거예요. 돈은 그쪽에 들어가고 예. 있다는 거지. 뭐 비리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뭐, 밝혀보세요. 내가요? 아니 지금 다원시스랑 코레일이랑 어떤 관계길래 이제 처음 왔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배째란 코레일 식으로 납품도 안 측에서는 하고. 다원시스가 입찰을 못하도록 그 입찰 제한을 했는데 소송에서는 또 코레일이 졌어요. 그러니까 룰이 그렇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짜 필요에 의한 부분을 뭐가 내 일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보다는 그냥 법에 있는 부분에서 걸리지 않게끔 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게 나는 편하니까라고 하기가 쉬운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뭐 관료주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은 실질을 보자는 거예요.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네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뭐 나발이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썼어. 진짜 이거는 저도 법조인지만 법은요. 그냥 최소한도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건데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 최저임금이거든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네. 그것만 주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맞네. 좋은 지적이에요. 시중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최저임금 받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수면 위에 끌어올리고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관 의혹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한준호 의원이 이미 그 국정감사 기간에 짚었던 문제지만 다원시스의 국토부나 코레일 출신들이 들어가서 실제 직원이 돼 있진 않은가. 그래서 전관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실제 코레일이나 국토부 쪽에 유리한 계약을 따낼 수 있게끔 이제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의혹 단계가 아니라 그때 다원시스 대표가 실제 국토부 출신 직원과 코레일 출신 직원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번에 차제에다 들여다봐야죠. 네. 지금 뭐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학재 사장은 오늘도 페이스북에 또 뭐 또 기자들도 만나고 뭐 이랬던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줬다. 그리고 인천시장 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이 선거 개입이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반박이 가능한 게 새만금 청장, 김의경 청장, 예, 대판 깨졌어요. 영혼이 털렸죠.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학재 사장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거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 외화 밀반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한국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이학재 사장이 임기 2년 차이든 지난해 8월에 체결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제2장에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인천공항공사의 경비 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불 초과의 외화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도 몰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뽀록날 거짓말을. 그러니까 몰랐던 거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대충 하는 거죠. 사실 공직자들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가만히 이학재사를 생각해보니까 일을 그 자기 그 공항 내에서 분명히 세관 그 공항 검색대에서도 외국화 외화 그 다량으로 그 뭐 반출하는 거 금지하고 있어서 검사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관도 하는 것 같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물어보는데도 그 업무 협조를 하긴 하는데 주로 우리는 흉기 쪽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알 텐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처음 본 것도 아닐 텐데 이 사람 실무자랑 같이 가서 본인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실무자도 없었어요. 현재. 그래요? 그럼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고 너무 나태했던지 아니면 일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업무 보고에서 뉴스에 이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나니까 흔히 하는 말로 긁힌 건지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다 대고 긁힌 게 아니라 신났죠. 관심 받아서요. 신났죠. 뭐, 이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뭐 신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지금 페이스북에 오늘도 사실은 같은 얘기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사퇴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사퇴할 거냐 물어보니까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다라면서 과거 이제 이진숙의 행태와 동일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건 일찌감치 이제 이학재 사장이 첫 번째 SNS에 올렸을 때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뭐 지금 뭐 인천시장에 관심이 있다, 뭐 재보궐에 관심이 있다, 정치권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기관장 자리가 적당히 자기 지역구를 누구에게 양보하고 물려주면서 정권으로부터 몇 억대 기관장 자리 받아먹는 행태. 이게 뭐 매년간 반복됐었던 일이고 그리고 선거 나가기 전에 전초기지쯤으로 이 몇 억대 연봉 자리를 활용하는 이 작업들. 이게 이제 이런 관행을 좀 끊어내야 되고요. 다 떠나서 무능하면 여든 야든 어디 출신이든 간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게 이제 어쨌든 생중계를 통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공직자들 특히 이제 기관장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중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한도까지 아마 계속 이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일 거고 아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선봉장쯤으로 또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아마 그 저기 시기가 제한이 있죠. 공직자를 어느 시기까지 관둬야 되는 아마 2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매체라든지 뭐 이제 뭐 인터넷 언론들 인터뷰를 하면서 SNS도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뭐 이제 야권 인사 이런 식으로 이제 투사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네. 보고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연봉이 2억 6천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저는 진짜 이 아까워.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학재 사장이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 이게 정권 교체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항상 낙하산 논란이 있고. 네. 근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낙하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인천공항 사장이 그건 좋은 맞아. 자리고 연봉이 뭐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낱낱이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화 대한민국 정치 관행은 생겨야 된다고 봐요. 좋아 낙하산으로 꽂아도 좋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주주에 우리가 돈 주는 거야 그 사람들. 그리고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성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우리가 왜 전 세계적으로 뭐 좋은 공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에 인천공항공사가 평가가 인천공항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A등급에서 C등급 됐대요. 그리고 진짜요? 요즘 그 인천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 말로는 예전에는 뭐 막 붐비는 때 가도 한 1시간이면 수속이 끝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왔대.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로 짐을 체크하잖아요. 네. 그걸 CT로 체크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왔대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좋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밀린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결하거나 이런 일들을 시민들이 보잖아요. 네. 보고 나서 이런 게 개선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게 보인다면 결국은 이학재 사장은 할 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자진 생각도 사퇴 들고요.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니까요. 이렇게 공사 사장. 무능한데 예를 들어 실적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실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없어 파악이 안 되면은 뭐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업무 평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글쎄 뭐 공항공사법을 봐야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도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 걸로 네. 아는데 이거 그러면 대표가 이렇게 기관장이 이렇게 내려 꽂혔다라는 얘기는 이사들도 비슷한 구성으로 윤석열 때 그래요? 이루어지지 그럴 가능성이 않았을까요? 높죠. 예. 예. 거기 이사들 보니까 검사 출신 2명 있더라고.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들은 진짜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항공사를 오랜 기간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그치. 뭐 이제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달러 밀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찾아보면은 막 2010년도 기사도 막 있고 한데 네. 말이죠.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관세청이랑 어느 정도를 적발해냈다 이런 기사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마치 세상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순간 처음 이 어떤 밀반입 수법을 대통령이 공개한 것처럼 SNS에다가 정치인 마냥 쓰질 않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